이재명. 그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 떠오릅니다. 전과 사범, 현재도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가 또다시 국민 앞에 서서 뻔뻔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합니다.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가?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중범죄자입니까? 과연 누가 법과 상식을 무너뜨려 왔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회를 방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수십 건에 이르는 각종 입법 폭주, 무차별적 탄핵 남발, 정당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세우며 그 끝내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결국 대선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1심 판결 하나 받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정치로 덮어온 사람입니다. 진실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결코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명백한 피고인입니다. 법 앞에 서야 할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고는 지금 우리 현실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짓밟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는 국회를 사유화했습니다. 민주당을 방탄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유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비열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통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는 건강한 법치국가여야 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이라 포장하지만 그의 뒤에는 권력욕과 위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특혜, 대장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 수많은 범죄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혐의를 정치로 덮으려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법은 반드시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반드시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외면한 채 남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내란 세력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까지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이 아닌 힘과 억지와 거짓의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범죄와 부패에 굴복할 것인가? 이낙연 전 총리는 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발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가는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빠질 것입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대표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치와 정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